안녕하세요, 건달프입니다. 오늘은 달리다가 왜 퍼지는지,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안 퍼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. 대회 나와서 우리가 종종 퍼지잖아요. 달리기에 있어서 퍼진다는 단어 참 누가 처음에 사용했는지 되게 정겨우면서도 좀 우픈 그런 용어 같아요. 퍼지는 케이스는 보통 세 가지가 있어요. 크게 하나는 돌발적인 상황에서 발가락에 물집이 잡힌다거나, 또 혹은 신발끈을 잘못 매서 발등이 통증이 생긴다거나, 혹은 신발 적응이 안 된 상태에서 삐그덕 거린다거나, 또는 부상 부위에 통증이 갑자기 올라온다거나, 이런 돌발적인 상황, 이런 경우는 단축 마라톤, 풀코스 마라톤 상관없이 어떤 경우에서든 발생할 수 있는 경우예요. 그런데 이런 걸 빼고는 나머지 두 가지가 있는데,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첫 번째는 에너지가 고갈돼서 퍼지는 경우가 하나 있고, 두 번째는 내 신체 능력을 오버해서 퍼지는 경우가 있어요. 이 두 가지는 조금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, 첫 번째, 단축 마라톤에서 내 역량을 벗어나서 퍼지는 경우에는 젖산역치라는 것과 관련이 큽니다. 달리 용어들 중에 기본적으로 VO2 max, 젖산역치, 러닝 이코노미, 이 세 가지 용어를 많이 듣게 되는데, 젖산역치 LT 페이스라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. 내가 견딜 수 있는 수준을 오버하게 되면은 근육에서 젖산이 생성이 되는데, 포도당을 완전 연소를 못 시키고 불완전 연소가 되게 되면은 그때 이제 젖산이라는 게 분비가 되거든요. 근데 이 젖산이라는 게 근육을 엄청나게 피로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. 고통스럽게. 계단을 막 뛰어 올라가다 보면은 헉헉거리다가 결국은 그 허벅지 터질 것 같잖아요. 그게 젖산 때문에 그러는 건데, 그럼 결국은 멈춰야 되죠. 그거 못 올라가거든요. 그건 뭐 킵초게 할아버지도 못 올라갑니다. 거기서는 젖산 역치도 오버가 되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이제 내가 버틸 수 없는 거예요. 젖산 역치 근처에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면서 달려줘야 되는데, 초보 시절에는 그걸 모르니까, 그 개념을 잘 모르니까 무조건 냅다 지르죠. 그러면 자신의 젖산 역치를 오버하면서 하루 힘들어지면서 가봤자 2-3km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대회를, 레이스 운영을 할 때 항상 내 젖산 역치가 어느 정도 시점이라는 걸 평소에 알아놓고 내 젖산 역치를 오버하는 시점을 미뤄야 돼요. 뒤로 미뤄야 되는데, 이건 훈련으로서 그렇게 해결이 되는 거고, 자신의 젖산 역치점을 찾는 방법을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. 제가 10km 레이스를 한다고 할 때 10km 레이스면 좀 숨차게 달리게 되죠. 그런데 거기서 퍼지지 않고 달릴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이 있어요. 어떤 사람은 4분 10초 페이스, 어떤 사람은 4분 20초, 어떤 사람은 4분 30초, 다 다르겠죠. 자기가 달릴 수 있는, 이렇게 달리면은 퍼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시점까지 쭉 달려보세요. 10km를 무조건 달려야 돼요. 그리고 퍼지지 않으셔야 돼요. 많이 힘든데 퍼지지는 않았어요. 그러면 다음번에는 그거보다 조금 더 올려보세요. 조금 더. 4분 30초로 달렸더니 안 퍼지고 10km 잘 달렸다. 그럼 다음번에는 4분 20초로 달려보세요. 그렇게 하면은 분명히 어느 시점에 퍼지는 시점이 올 거예요. 10초 차이인데도 분명히 퍼지는 시점이 오는데, 그 퍼지기 직전에 내 심박수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확인해 보세요. 내가 퍼진 직전에 1km에서 2km 지점에 그 심박수를 보세요. 그 근처가 나의 젖산 역치 심박수라고 보시면 돼요. 그러면은 이 심박수를 잘 기억해 두셨다가 앞으로 레이스에서 이 심박수는 건드리지 않는 지점이다라고 설정을 하셔야 돼요. 10km 단축 마라톤이라고 하면 그 젖산 역치 지점을 마지막 3km나 2km 정도 남겨놓고 내가 그거를 오버한다라고 생각하시고 레이스를 하시면 되고, 하프도 마찬가지예요. 풀코스도 마찬가지고, 그거를 마지막에 내가 젖산 역치를 오버하면 몇 킬로미터를 더 갈 수 있는가를 항상 알아두셔야 돼요. 그러면은 대회에서 나는 젖산 역치를 오버해도 3km를 더 갈 수 있다, 그렇게 알고 있으면은 젖산 역치를 오버하는 시점을 나머지 3km 남았을 때 일부러 오버시키면서 마지막으로 스포트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렇게 하시면은 절대로 퍼지지 않고 달리실 수가 있어요. 물론 이거 뭐 절대라는 건 없습니다.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도 안 통하는 때가 있더라고요. 뭐 언덕백이 나오고, 제가 예전에 그 이론 암만 잘 알아도 대청 벚꽃길 갔다가 언덕 몇 번 만나고 하다가 뭐 결국은 저도 막 퍼져가지고 처음 걸어봤는데, 하여튼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이런 경험이 통하더라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. 제 경우에도 지금까지 오프라인에서 7번의 대회를 참가했어요. 하프,
4번, 풀코스 3번. 그런데 하프에서도 한 번 퍼져봤고 풀코스에서도 한 번 퍼져봤어요. 하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젖산력치를 초반에 너무 일찍 오버하면서 퍼졌고, 풀코스에서는 에너지가 고갈되면서 퍼졌어요. 30km 지점에서. 그렇기 때문에 하프 정도의 단축 마라톤에서는 젖산력치를 절대 오버하지 않는다. 그걸 오버하더라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거리 정도 남겨놓고 그때 오버를 한다 라는 마인드로 접근하시면은 퍼지지 않게 달리실 수가 있고, 풀코스 같은 경우는 젖산 역치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도 에너지를 최대한 챙겨야 된다. 에너지를 챙길 수 있는 방법은 에너지 젤이죠. 에너지 젤, 거기에다가 필요하면 BCAA도 챙기셔서 초보일수록 더욱 많이 챙기셔가지고 배고프지 않게 달리시면은 마지막에 퍼지는 것을 최대한 늦출 수가 있고 안 퍼지면서 달리실 수 있다는 것을 제가 경험해서 알게 되었습니다. 고수님들은 이거 이미 너무나 잘 하시는 거라 기초적인 정보지만, 이제 막 달리기를 시작하시고 풀코스 마라톤이나 또 하프 마라톤 처음 출전하시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경험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될까 해서 이 영상을 촬영해 보았습니다. 여하튼 이 정보가 대회에 처음 출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돼서 퍼지지 않는 레이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대회 나가서 퍼질 때 그 기분 정말 안 좋거든요. 꿀꿀하고 우울하고 막 짜증도 나고 나한테 화도 나고, 그런 경험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. 먼저 경험해본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. 날씨가 오늘 너무 좋으네요. 이렇게 어제 무심천 마라톤을 뛰고 와서 오늘 리커버리 하러 이렇게 산책 겸 나와 있는데, 바람은 많이 불지만 햇살이 너무 따뜻해서 참 좋습니다. 정말 평화롭고 오네요. 감사합니다.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